네, 안녕하세요. 엠뱅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. 자, 지난달 초반에 이맘때쯤에 흐름하고 또 오늘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유는 거의 똑같죠.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감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뿐만 아니라 그 우려감뿐만 아니라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. 사실 지난달에 이제 8월 초에 그 ISF 제조업 PMI가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침체 우려감이 좀 올라왔었지만 그 이후에 발표됐었던 예를 들어서 비제조업, PMI나 고용 지표 등이 그래도 경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.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등에 좀 계기가 됐었는데 지난밤 이제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이제 8월달 ISF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지는 이번에는 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게다가 최근 발표됐었던 고용 지표, 자 물론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중요한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또 이 9월 6일 날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우려감에 대한 완화 또는 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, 이벤트들이 수치들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다.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려감이나 이런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가 좀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지표들이 좀 나왔지만 아직은 조금 확인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저는 이제 앞으로 전략을 짜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댈 부분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, 테마 이쪽에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뚜렷한 9월달 일정이 없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부분들로부터 이제 좀 기대치가 붙지 못할 업종들보다는 9월달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 일정도 있을 수 있고요. 9월달, 10월달 방산 관련된 전시 일정, 또는 이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방문을 해서 이제 참석을 해서 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될 9월달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나 이 모멘텀 이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9월달, 10월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 안에 9월 10일 날 또 대선 토론회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들 또는 테마들 다시 한번 좀 순환 매론들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.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.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최근 공개 방송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오늘은 리뷰를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리뷰를 해드리면 당연히 좋겠지만 매일매일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다 보면 한 달이면 20종목 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종목을 좀 리뷰할 수는 없다. 이 부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대신에 제가 오늘 두 종목은 좀 자세하게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. 자, 우선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의 리뷰 종목은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고 이따가 잠시 뒤에 제가 리뷰할 종목은 이제 ST팜이라는 기업인데요. 자, 오늘 이제 파마 리서치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이 2% 이상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으로도 한 4%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 유상증자 이 3자 배정 공시가 나와주면서 어제 이제 시간에서 반등을 했었고 이 자료는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발간된 리포트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유상증자에서 이제 3자 배정에 대한 부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2천억 원 규모의 3자 배정을 이제 CVC 이 파트너스라는 이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이 사모펀드 쪽에 이제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모펀드 대상으로 예를 들어 조합이나 투자 조합이나 이쪽에다가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조달을 했다,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좀 작은 회사들하고 좀 이번에 유치한 회사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. 이 CBC, 이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기업은 이 AUM은 결국에는 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 280조 원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의 거의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받았었는데 자, 이 기업이 그러면 왜 파마리서치가 호재로 받아들이느냐? 물론 여기 보시면은 연초부터 매각 및 시비 발행에 대한 노이즈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었으나 근본 3자 배정 유상증자로 그 불확실성,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. 특히나 이 신규 국가 진출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이 CBC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운영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와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해외 진출이 앞당겨진다라는 것들은 이 실적에 대한 이 상향 요인이기 때문에 이 또 멀티플을 또 상향을 하면서 이런 목표 주가 이 타깃 프라이스를 조금 더 올렸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
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제가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를 이제 19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, 자, 우선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우선은 와 있습니다. 네,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, 자, 우선은 전고점 부근까지 왔거든요. 예, 전고점 부근까지 딱 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한 19만 원 좀 뚫었다가 아직까지는 전고점 돌파하지는 못했지만,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하방압력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면서, 물론 뭐 시가에서는 음봉 달렸지만 여전히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시장만 조금만 정상화됐었을 때 한 전고점 돌파 정도까지는 성공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두 번째 리뷰할 종목 ST팜 다시 한번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자료 보면서 뭐 ST팜 관련된 뭐 투자 포인트 뭐 자세하게 또 한번 리뷰를 할게요. 그러니까 자, 우선 ST팜은 제가 또 이런 기사와 또 증권사 리포트, 뭐 이런 DB금융투자에서의 리포트를 좀 갖고 와봤는데, 사실 ST팜 하면은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CDMO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이미 많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. 물론 일각에서는 그 오버행 이슈죠. 어떻게 보면 미상한 전환사채 미상한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뭐 계속해서 좀 주가의 상방을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, 제가 이제 미상한 물량들 전환가액을 보면은 보통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가격대거든요. 근데 뭐 현재 주가가 이제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라면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을 뭐 전환청구권 행사 공식 그 오버행 이슈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이 또 매력도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자, 올리고액산 시장 성장과 생물보안법 제정 뭐 기대하고 있다,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렉비오, 이 노바티스의 렉비오가 고지혈증 치료제인데, 요 렉비오가 적응증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내년에는 소아 환자로 확대가 되고 2028년도까지는 심장 질환 예방 목적 등 임상 등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. 자, 최근에 이 렉비오의 판매 추이를 보시면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요. 특히나 에스트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 지역에 이 렉비오에 들어가는 원료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렉비오가 성장하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고요. 또 게다가 이 제론의 그 FDA 승인으로 인해서 뭐 상업화 물량에 대한 이런 수혜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, 저는 아까 어제도 제가 사실 리뷰를 해드렸지만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자, 다음 주에 그 하원에서,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패스트트랙 표결이 또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다면은, 또 게다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 붙어준다면 결국엔 이런 생물보안법 관련된 테마로도 부각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이 아래 기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우리가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제재를 했었을 때 과연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냐, 요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실제로 받았습니다.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최근에 중국으로 향할 수도 있었던 그 계약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로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팩트가 되고 있다.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 두 종목밖에 리뷰를 못 해드렸지만, 제가 추후에 공개방송에서 제가 생쇼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간 되는 한은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개방송 앞으로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,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, 그러면 오늘은 뭐 사야 될까? 저도 사실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요즘 시장에서 특징을 보면은 우선 신규 상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테마가 좀 형성이 된 상황이고,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종목이라서 좀 바닥 구간에서 떠있는 좀 움직이는 종목을 하나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현재가 1740원. 네. 종목명은 Y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방송 대기하는 동안에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행히 좀 윗꼬리가 달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,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워낙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부각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약간의 또 테마도 부각받을 수 있으면서, 자, 오늘 또 이 동사와 관련된 또 이슈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부분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, 차트를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선 바닥줍니다. 예,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떠 있는 종목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7,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
중간중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좀 장대 항목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떠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 좀 어렵다면은 이렇게 투자자들은 약간 바닥 구간에 있으면서 좀 거래가 붙는 그런 종목들, 특히나 신규 상장주 또 이거에 대한 또 가능성, 뭐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. 제가 오늘 이 종목도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.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시장이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이런 예측을 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냥 요 이슈를 갖고서 좀 동사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동사의 와이버일로직스가 이제 그 IM 그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이제 같이 개발을 했던 게 HK 이노엔하고 같이 개발을 했던 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 IMB 101이 IM 바이오로직스가 HK 이노엔과 Y 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물질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, 자, 이 내비게이터 메디신이라는 회사가 이제 또 1,300억 원, 1억 달러 규모의 또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.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자리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거드렸던 자료를 보시면은. 자, 이 IM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 자체를 고스란히 Y 바이오로직스가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HK 이노엔도 같이 개발을 했는데 왜 Y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고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냐면, 자, HK 이노엔 자체는 여기 보시면 사업 전략상 항체 시작 개발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Y 바이오로직스가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으로 뭐 1,000억 종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 러리를 보유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이런 이슈가 그래도 좀 붙을 수 있는 종목이면서 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그래도 좀 떠있지 않고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,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우선은 사실 좀 떠 있어가지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원래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미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전고점 부근으로 좀 잡고 한 11,500원으로 잡고요. 자, 손절가는 8,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시장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 뭐 이렇게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뭐 여기에 저는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항상 이 녹색 밴드 뭐 김태형 검색하시면 그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거 공유드리고 있고, 오늘은 좀 아쉽게 공개 방송을 얻지만 제가 주말에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 또 자세한 내용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